알로라 영입니다. 오늘은 4월 21일 성수 킨들샵에서 개최된 미니리그 4학년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풀메탈 월에 수록된 GX 카드인데 외면받았던 카드가 있었죠. 거부광 GX인데 아무래도 거부광 GX가 현재 탑티어에 군림하고 있는 페로코체 메시붕 GX에게 약점이 잡히는 것과 이진화 특유의 말림과 느린 점에 의해서 잘 쓰이고 있지 않았었는데 오른쪽이 사용하는 덱이 거부광 GX 알로라 91 GX입니다. 무려 스위스 라운드 전승을 한 후에 4강전에 올라왔는데요. 이에 맞서는 상대는 울트라 네크로즈마 GX 칼라마네로 덱입니다. 현재 거부광 GX 측은 첫 7장에서 기호 포켓몬이 나오지 않아서 상대에게 패를 확인시켜준 후에 멀리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지라치 썬더를 사용해서 스위스 마지막 라운드 때 이 거부광 GX와 대전을 해봤었는데 탄탄히 잘 짜여 있는 것이 정말 좋은 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7장에서는 기본 포켓몬이 나왔기 때문에 프라이즈 세팅 후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양측 스타트 포켓몬은 꼬부기와 오케이징이 스타트했네요. 거부광 GX가 성공을 가져가면서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물에너지 한 장 붙이고 그대로 차례를 마쳤네요. 아무래도 패가 많이 말린 모양입니다. 왼쪽에 울트라 네크로즈마 GX는 두 번째 오케이징을 벤치에 내려두었습니다. 이어서 네스트볼이나 아니면 하이퍼볼 미스터리 트를 사용해서 추가적인 오케이징을 내려놓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먼저 네스트볼 2장을 사용했습니다. 네스트볼은 자신의 덱에 있는 기본 포켓몬 카드를 벤치에 내려놓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2장을 사용했기 때문에 2장을 내려놓을 수 있겠네요. 우선 첫 번째 네스트볼로는 지라치, 두 번째 네스트볼로는 아마 오케이징을 깔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져온 카드는 오케이징을 가져왔네요. 이렇게 되면은 첫 번째 자리부터 오케이징을 3마리나 띄웠기 때문에 매턴 에너지 3개를 붙여주게 되면은 240에다가 20 추가해서 260. 거부광 GX의 특성 단단한 껍질이 기술의 데미지를 마이너스 30 하기 때문에 10이 모자라는 건 아쉽지만 다른 포켓몬을 빨리 기절시킬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스케이프 보드를 오케이징한테 달고 후퇴시킨 후에 지라치 소원의 별 특성을 사용했습니다. 소원의 별은 자신의 덱 위에서 5장을 확인하고 그 중에 있는 트레어스 카드 한 장을 패에 추가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는데 패에 이미 릴리에나 다른 서포터가 있어서 많은 드로우를 더 보기 위해서 안 가져왔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패를 확인하면서 여기서는 그대로 차례를 종료했습니다. 아무래도 패에 서포트는 없었던 모양이네요. 잡는 체크를 동전을 던져서 여기서는 뒷면이 나왔기 때문에 잡는 상태가 유지되고 오른쪽에 거부광 GX 차례로 돌아갑니다. 두 번째 물에너지를 붙여주었습니다. 지난 차례에도 물에너지 한 장만 붙여주고 차례를 종료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번에 사탕을 사용해서 거부광으로 진화했습니다. 거부광의 특성은 파워스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의 차례에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특성으로 자신의 덱을 위에서부터 6장 보고 그 중에 있는 물에너지를 원하는 만큼 자신의 포켓몬에게 원하는 대로 붙이고 남은 카드는 덱으로 되돌리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물에너지가 한 장밖에 안 나와서 한 장밖에 못 붙여줬지만 기술 하이드로 태클이 물에너지 3개 발비로 150 데미지를 주면서 이 포켓몬에게도 30 데미지를 올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 차례 하이드로 태클을 이용한 공격이 가능하게 되겠네요. 구즈말 사용해서 오케이징을 끊고 프라이즈 한 장을 가져갔습니다. 여기서 조금 아쉬운 게 상대가 지라치의 소원의 별을 쓴 후에 아무런 플레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패 드로 서포터가 없는 거나 아니면 다른 수단이 없는 걸 생각해 봐서는 지라치를 끊음으로써 상대 전개를 더 늦추는 게 낫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 소원의 별을 사용해서는 릴레이를 가져왔습니다. 이로써 패에 드로 관련 서포터가 들어왔기 때문에 패 보충이 가능하게 되겠네요. 현재 패가 4장이 남아있는 걸로 보이는데 저기서 더 쓸 카드만 있다면은 충분히 패를 줄이고 릴리를 사용해서 많은 드로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패에서 먼저 압축할 수단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소원의 별을 썼기 때문에 지라치는 잡는 상태로 되고 그리고 나서 사용할 카드는 드레스를 확인하면서 여기선 레스큐 탱크를 사용해서 오케이징을 패에 추가하고 다시 내려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퍼볼까지 추가적으로 사용했네요. 이전 차례 하이퍼볼이 있었다면은 카푸남이나 GX나 데덴네 GX를 서치해서 드로를 더 보는 것도 좋았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혹시나 상대가 공격을 못하게 될 거 생각해서 하이퍼볼을 아껴두었다가 칼라마네로 서치 후 다른 어태커를 키우는 걸 생각해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하이퍼볼로 가져올 카드는 아무래도 칼라마네로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덱을 천천히 확인하면서 어떤 카드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칼라마네로를 가져왔네요. 이 칼라마네를 통해서 사이코 리차지로
에너지 보충을 하면서 공격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트래쉬에 에너지가 한 장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릴리를 사용해서 에너지를 버릴 수단과 다른 어태커를 서치할 수단 또한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칼라마네로까지 진화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이코 리차지 두 번이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나 울트라 네크로즈마 GX를 꺼내고 강철 에너지와 사이코 리차지 두 번을 통해서 보통 가이저 180 데미지로 기절시킬 수도 있을 것 같고, 현재 거부광에게 자기 스스로 30 데미지를 올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섀도우 임팩트를 준비해서 공격하게 되면은 거부광 체력이 160이기 때문에 딱 160 데미지가 올라가게 돼서 기절시킬 수도 있습니다. 현재 미스터리 트레저를 사용했는데요. 미스터리 트레저는 패 한 장을 코스트로 지불함으로써 덱에 있는 드래곤 타입 포켓몬이나 초 타입 포켓몬을 서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초에너지를 코스트로 울트라 네크로즈마 GX를 서치했는데요. 이런 형식으로 빠르게 초에너지를 버리면서 사이코 리차지 연계로 고딜을 낼 수 있습니다. 현재 포켓몬 교체를 코스트로 상목숲을 사용해서 덱에서 기본 에너지를 찾아왔는데요. 상목숲은 스타디움 카드로 자신의 패 한 장을 코스트로 지불함으로써 자신의 덱에 있는 기본 에너지 카드 한 장을 패에 추가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강철 에너지를 가져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트래쉬에 초에너지가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이코 리차지를 사용해도 기절시키지 못해서 그대로 차례를 넘겼네요. 그래도 기본 에너지 플레이를 다시 한번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울트라 네크로즈마 GX를 내려놓고 강철 에너지 한 장 정도는 붙여도 나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른쪽 거부광 GX의 차례로 넘어와서 물에너지와 거부광을 코스트로 하이퍼볼을 사용했습니다. 하이퍼볼은 카드 2장을 코스트로 지불함으로써 자신의 덱에 있는 포켓몬 카드 한 장을 패에 추가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카푸나비나 GX를 가져오고 원더터치 특성을 사용했네요. 패에서 벤치로 내려놓음으로써 자신의 덱에 있는 서포트 카드 한 장을 패에 추가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릴리에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알로라 식스테일까지 추가적으로 내려두었는데요. 패와 덱 상태를 확인하면서 여기서는 거부광을 후퇴시키고 알로라 식스테일을 내보내서 기술 길잡이를 사용해서 자신의 덱에 있는 포켓몬 카드 2장을 가져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은데, 여기서 특성 파워스콜을 썼지만 안타깝게도 에너지가 없었던 모양인지 추가적인 에너지 부스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이드로 테크를 사용해서 130 데미지를 지라치한테 주어서 기절시키고 30 데미지는 자기 자신한테 올려서 거부광의 남은 체력은 100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말씀드린 대로 저번 차례 울트라 네크로즈마 GX에게 에너지를 붙여놓지 않은 게 해가 되었죠. 패에 이스케이프 보드나 포켓몬 교체가 있다면 상관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오케이징 후퇴를 위해서 정규 에너지 플레이를 오케이징한테 해주게 되면은 울트라 네크로즈마 GX에게 강철 에너지를 못 붙여주기 때문인데요. 우선은 초에너지 한 장을 코스트로 상모숲을 사용해서 덱에 있는 초에너지 한 장을 찾아왔습니다. 구즈마가 있다면은 차라리 카푸나비나 GX를 끊어서 프라이즈 차이를 다시 돌리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강철 에너지를 울트라 네크로즈마 GX한테 붙여주고 사이코 리차지 두 번을 사용해서 울트라 네크로즈마 GX에게 붙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포톤 가이저가 180 데미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렇죠. 초에너지는 이번 차례 강철 에너지를 울트라 네크로즈마 GX한테 붙였기 때문에 붙여주지 못합니다. 릴리를 사용해서 자신의 패가 6장이 되도록 카드를 드로하였는데요. 이 중에 포켓몬 교체나 이스케이프 보드가 있냐 없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저지맨 휘슬을 사용해서 자신의 덱을 위에서부터 한 장 드로우하는 효과를 사용했네요. 두 번째 효과는 자신의 트래쉬에 있는 저지맨 카드 한 장을 패에 추가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패를 보면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타개하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포켓몬 교체나 이스케이프 보드는 뽑지 못한 모양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오케이징을 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대로 차례를 마치기 전 먼저 미스터리 트레저를 초에너지 코스트로 덱에 있는 초타입이나 드래곤 타입 포켓몬을 서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래도 오케이징이 계속적으로 잘린 걸 생각하면은 추가 오케이징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혹시 프라이즈에 오케이징이 갔다면은 여기서는 뭐 카푸나비나 GX를 서치해서 다음 차례 드로 서포터나 아니면 필요한 카드를 미리 서치해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울트라 네크로즈마 GX를 가져왔네요. 아무래도 덱에 오케이징이나 카푸나비나 GX가 없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는 그대로 차례를 종료하고 거부광 GX의 차례로 돌아갔네요. 카드 한 장을 드로우하고 후속 어태커가 될 꼬부기를 꺼내놓았습니다. 그리고 패에 있는 알로라 나인테일 GX를 진화시킴으로써 덱에 있는 아이템 카드를 2장까지 패에 추가할 수 있게 되겠네요. 여기서는 추가적인 꼬부기를 가져오기 위해서 네스트볼도 좋을 것 같고,
다음 자신의 차례가 돌아왔었을 때 거부광 GX로 진화시키기 위해서 이상한 사탕을 미리 들고 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가져올 카드는 먼저 네스트볼, 그리고 패를 한번 확인하고 두 번째로 가져올 카드는 여기서는 다시 한번 패를 확인하면서 신중을 가하고 있네요. 이진화되다 보니까 한번 삐걱거리기 시작하면은 그 삐걱거림이 커져서 패배에 연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선 신중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져올 카드는, 아니면 이번 차례 오케이징을 기절시키게 되면은 배틀필드에 있는 거부광의 기절이 필연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레스큐 탱크를 가져와서 차례가 돌아왔었을 때 회수한 뒤에 바로 진화시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큰 고민 끝에 결정한 카드는 타이마볼을 선택하였습니다. 타이마볼은 동전을 두 번 던져서 앞면에 나온 수만큼 덱에 있는 진화 포켓몬을 패에 추가할 수 있는 카드인데요. 먼저 네스트볼을 사용해서 여기서 꺼내올 카드는 꼬부기를 꺼내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자신의 차례가 돌아왔었을 때 꼬부기 한 마리는 거부광 GX로, 다른 한 마리는 거부광으로 진화시킴으로써 에너지 보충 후 공격을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패에서 더 사용할 카드에 대해서 확인하면서 여기서는 하이드로 태클로 오케이징을 기절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물에너지 한 장을 벤치에 있는 고부기한테 붙여주고, 그리고 나서 파워스콜을 사용하였네요. 자신의 덱 위에서부터 6장을 확인하고 그 중에 있는 물에너지 한 장을 자신의 벤치에 있는 알로라 나인테일 GX에게 붙여주었습니다. 거부광 GX 기술 같은 경우에는 로켓 스플래시가 물에너지 2개의 발비로 자신의 필드의 포켓몬에게 붙어있는 물에너지를 원하는 만큼 덱으로 되돌리고 그 장수 곱하기 60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괜히 한 마리한테 몰아놨다가 기절돼서 물에너지를 모두 잃으면은 낭패할 수 있기 때문에 물에너지를 분산하는 것 같네요. 배틀필드로 울트라 네크로즈마 GX가 나갔습니다. 먼저 패에 있는 지라치를 벤치에 내려두고, 여기서는 더 사용할 카드가 없다면은 바로 포통 가이저를 사용해서 거부왕을 기절시킬 것 같네요. 바로 포통 가이저를 사용하지 않고 초에너지 2장을 떼고 후퇴시켜서 지라치가 배틀필드로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구즈마나 규체와 관련된 수단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성운의 빌 특성을 사용해서 자신의 덱 위에서 5장을 확인하고 이번에 가져올 카드는 구즈마를 가져왔습니다. 구즈마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번 차례 사이코 리차지로 에너지를 보충한 후에 다른 포켓몬을 끊을 수 있게 되겠네요. 구즈마를 서치한 카드를 패에 추가하고, 아니면 교체만 있다면 교체를 사용하는 게 좀 더 이득이긴 합니다. 상록수풀 상록 코스트로 자신의 덱에 있는 기본 에너지 카드로 이번에는 강철 에너지가 아니라 초에너지를 가져왔네요. 저는 강철 에너지를 가져와서 패에 추가했던 울트라 네크로즈마 GX에게 붙여줌으로써 미리 공격할 준비를 하는가 싶었었는데 아무래도 다른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패에서 카푸나비나 GX의 특성 원더터치를 사용해서 덱에서 서포트 카드 한 장을 서치하려고 하네요. 여기서는 아무래도 카푸나비나 GX가 덱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첫 차례 카푸나비나 GX 서치 후 릴리를 사용해서 많은 드로우를 보는 게 나았었을 것 같은데요. 원더터치 특성으로 서치한 카드는 난천이었습니다. 이번 차례 후퇴를 했기 때문에 난천을 사용하게 돼서 이스케이프 보드나 포켓몬 교체를 뽑는 확률에 건다기보다는 구즈마를 사용해서 바로 포켓몬을 끊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이코 리차지로 일단은 울트라 네크로즈마 GX에게 초에너지가 2장 붙었기 때문에 포통 가이저가 180 데미지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푸나비나 GX를 선택하고 배틀필드로 나간 후에 포통 가이저 180 데미지가 카푸나비나 GX한테 들어가면서 프라이즈 2장을 가져옴으로써 프라이즈 상황이 4대3으로 어느 정도 따라잡을 수 있게 되겠네요. 이제 거부광 GX 측의 차례로 넘어가서 나갈 포켓몬은 알로라 나인테일 GX를 내보냈습니다. 카드 한 장을 드로우하고 패에서 타이머볼을 사용했습니다. 동전을 2번 던져서 앞면에 나온 수만큼 진화 포켓몬을 서치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첫 번째 동전이 앞면, 두 번째 동전이 뒷면이 나왔기 때문에 진화 포켓몬 카드를 한 장 서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서치할 카드는 아무래도 이미 파워스콜 특성을 가진 거부광이 있기 때문에 거부광 GX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이 되었지만 두 번째 파워스콜을 가진 거부광이 나왔습니다. 네, 이미 패 거부광 GX가 있었었네요. 이상 사탕을 사용해서 거부광 GX와 거부광을 진화시키는데 모두 성공하였습니다. 레인보우 에너지를 붙이고 이렇게 되면 알로라 나인테일 GX가 GX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되죠. 먼저 파워스콜 특성을 사용해서 덱 위에서 6장을 확인하고
거기에 있는 물에너지 카드 2장을 거부광 GX와 거부광에게 한 장씩 붙여주었습니다. 아직 두 번째 파워스쿨이 남아있기 때문에 두 번째 파워스쿨을 사용해서 에너지를 확실하게 더 보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이렇게 되면은 알로라 나인테일 GX 기술이 상대 울트라 비스트 포켓몬 한 마리를 기절시키는 거기 때문에 울트라 네크로즈마 GX를 기절시키고 벤츠에 대기 중인 거부광 GX가 나가서 피니셔를 날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파워스콜은 물에너지가 없었기 때문에 불발로 끝나고 GX 기술을 사용해서 울트라 네크로즈마 GX를 기절시키고 프라이즈 2장을 가져왔습니다. 현재 프라이즈 상황은 4대1로 울트라 네크로즈마 GX가 프라이즈에서 좀 밀리더라도 역전할 수 있는 게 멸망의 빛 GX인데 아무래도 전부 다 체력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멸망의 빛 GX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큰 이득은 보지 못할 것이라 생각이 드네요. 먼저 울트라 네크로즈마 GX 측은 지라치를 배틀필드로 내보낸 상황에서 패에서 사용할 카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확실히 패에 울트라 네크로즈마 GX가 있었기 때문에 울트라 네크로즈마 GX로 공격할 수는 있긴 한데요. 아무래도 사이코 리차지를 두 번밖에 못 사용하니까 두 번 사용하게 되면 180, 하지만 거부광 GX한테 공격하게 되면 30이 깎이니까 150 데미지로 거부광 GX는 기절시키지 못합니다. 울트라 네크로즈마 GX에게 강철 에너지까지 붙여주고 차라리 벤치에 물에너지가 하나 달린 거부광을 끌고 나와서 후퇴를 못하게끔 해서 버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상대패가 꽤 있기 때문에 저 중에서 구즈마가 없을 거란 보장은 함부로 하기 힘들지만요. 먼저 성운의 별 특성을 사용하였습니다. 덱 위에서 5장을 확인하고 그 중에 있는 여기서는 포켓몬 교체가 언뜻 보인 것 같았었는데요. 가져올 카드는 만약에 이번 차례 지라치를 빼지 못한다면은 알로라 나인테일이 배틀필드에 70, 벤치에 30을 주기 때문에 지라치를 기절시키고 게임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고민 끝에 선택한 카드는 구의 머리띠네요. 이렇게 되면 패에 아무래도 교체 수단이나 후퇴 수단이 따로 있는 모양입니다. 상모숲을 상모숲 코스트로 사용해서 덱에 있는 에너지 카드 한 장을 서치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서치할 카드는 초에너지를 가져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차례 이미 강철 에너지 붙였기 때문에 초에너지 플레이로 딜을 늘리는 거는 조금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이코 리차지를 사용해서 일단 에너지 2개를 채워서 공격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대로 차례를 종료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알로라 나인테일 GX의 공격으로 게임이 끝나게 되겠네요. 네, 알로라 나인테일 GX를 후퇴시키고 피니셔는 거부광이 나와서 거부광의 기술을 사용해서 지라치를 기절시키고 남은 프라이즈 한 장을 가져오고 게임이 종료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